분명한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적어서 지식인사의 그 다수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자가 왜 필요하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저는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한국의 기득권 보수가 대한민국은 사실 보수가 주축이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온 그 저는 이제 그걸 기득권 보수라고 그 명명을 하는데, 기득권 보수는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웠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한 중요한 그런 일환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내세웠죠. 그런데 사실 핵심적인 주요 내용은 저는 내가 항상 컬럼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천민 자본주의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했고요. 또 하나는 냉전 반공주의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냉전 반공주의와 천민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양 날개로 삼는 그런 형태를 그 압축 근대화 과정에서 보여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영원불변한 그런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복지를 확장하고 분배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현현되면 여러 전문가 집단의 충고나 고언들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런 것을 미세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막스 베버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정치는 심정윤리보다도 책임윤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것이고, 이건 이제 인고에 해저되는 많이 알고 계신 그런 사연이에요. 책임윤리라고 하는 것은 즉 자신이 어떤 정책을 취할 때 예측 가능한 결과에 대해서 또는 예측 가능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권 출범 직후가 아니거든요. 2년이 가까워져 있는 거고요. 횟수로는 지금 3년차에 진입한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문재인 정부는 그 투명하게, 그 다음에 정정당당하게, 그 다음에 열린 마음으로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제에 이제 문외한이지만 이렇게 보면 경제 전문가들 다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제 한국 사회가 거의 선진 경제 진입하기 직전에 도달하면서 성장률이 계속 이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런 요소들을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현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의 패러다임이 오히려 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는 줄이는 그런 역효과를 낳고 있고, 그 다음에 분배와 복지를 확장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지난 2년간 특히 작년에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격차가 오히려 최대화되었죠. 그건 아마 10년, 20년 통계를 놓고 보면 가장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명백백한 정책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